용존기체. 자, 용존기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의 양을 우리는 이걸 용존기체라고 불러. 네, 자, 근데 용존기체에서는 요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면 끝나버린다. 굉장히 쉽게 끝낼 테니까 봐봐. 네, 자, 여기에는 용존산소량. 근데 용존산소량의 단위는 1, 2, 3, 4, 5, 6이죠. 맞니? 네, 1, 2, 3, 4, 5, 6 해놓고,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됐다가, 요런 식으로 변해요. 요게 1000m거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네, 요렇게 되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용존 이산화탄소 양인데, 자, 거기 보면은, 자, 여기에 숫자가 여기에 52야, 52. 맞니? 여기가 50. 네, 자, 그러니까 산소를 읽을 때는 위에 숫자를 읽어야 되고, 이산화탄소는 밑에 숫자를 읽어야 돼요. 네, 알겠지? 그러면, 자, 이 말은 맞는지 한번 봐봐. 표층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산소의 양이, 용존산소가 용존 이산화탄소보다 많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지 않을까요? 틀렸죠? 네, 왜 틀렸냐면, 자, 산소의 양은 단위가 1, 2, 3, 4, 5지만, 이산화탄소는 44부터 시작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표층에서도 훨씬 많은 거야.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알아두란 말이야. 자, 1번. 용존 산소량에서 요게, 안 써 있으니까 써줘야지. 요게 용존 산소량, 용존 산소. 요 네, 그래프가 용존 이산화탄소야. 네, 근데 자, 여기에서는 요 세 가지.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요거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얘가 1번, 얘가 2번. 요거만 알면 돼. 요거를 선생님이 쭉 여기에서 써줄 테니까 봐봐. 자, 용존산소량. 자, 해수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란 얘기죠? 네,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 양이라고 할 때, 자, 1번이 뭐냐면 이런 뜻이야. 표층에 산소량이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만 알면 돼. 알겠니? 네, 이거를 가로로 할까요? 가로 1번. 자, 그러면 표층에서 산소량이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 광합성 생물의 네, 광합성에 의해 공급된 산소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표층에 있는 물은 대기하고 접촉해 있지. 네, 공기하고 접촉돼 있으니까 공기 중 산소가 바로 녹아 들어갈 수 있어. 네, 쉽게 쓰자. 공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았단 말이야. 그래서 표층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산소의 양이 많아요. 네, 근데 자, 1000m까지는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네, 산소 양이 줄어들죠. 네, 왜 줄어드냐?
산소량이 감소하는 이유. 요거만 알면 돼요. 자, 왜 줄어드냐면 이것 때문이야. 자, 수심이 깊어지면은 생물들의 호흡이 일어나겠죠. 네. 물고기나 이런 것들, 생물의 호흡에 의해 소모가 되고, 그리고, 자, 바다 생물들의 사체 있지, 사체, 죽은 시체, 네. 사체 등의 분해에 산소가 소모돼요. 네. 그러니까 산소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봐봐. 세 번째는 오히려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지. 맞니? 음, 이게 3번이야, 이게. 네. 여기 네. 증가하잖아. 맞지? 네.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는 이유예요. 자, 이거는 뒤쪽에서도 계속 나와. 자, 그거의 표층에서, 자, 그쪽의 표층은 굉장히 춥죠? 네. 표층이라 그랬지? 맞지? 네. 표층에서 산소를 녹인 해수가, 자, 침강해요. 네. 가라앉으며 공급한 거예요. 자, 이게 그 이유야. 됐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용존 산소량은 끝났고요. 용존 이산화탄소. 자, 용존 이산화탄소량 해수에 녹아있는 CO2인데, 네.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CO2 양이다라고 하는데, 자, 네. 얘는 CO2가 있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CO2가 물에 녹은 CO3E-나 HCO3-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건 1번이야, 1번. 네. 자, 1번, 표층에서 가장 작은 이유. 자, 가장 낮은 이유가 뭘까? 음, 자, 표층에서 가장 이산화탄소 양이 적지. 네. 표층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랬지. 네. 광합성에 CO2가 소모되잖아. 네. 맞아요. 광합성으로 CO2가 소모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깊어질수록 증가하죠. 네. 자, 증가하는 이유. 자, 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단 말이야. 자, 수온이 낮아지고 수압이 높아지지. 네.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아. CO2의 용해도가 커져요. 녹는 정도가 더 커진단 말이야. 네. 이것만 알면은 용종기체는 끝이에요. 네. 이해됐니? 네. 네, 이건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누구 지워도 될까요? 잠시만요. 어, 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해수의 수온으로 들어갈 거예요. 수온. 네. 그 옆쪽에 나와 있죠. 해수의
수온에 대해서. 자, 표층 수온이라고 나와 있죠? 네. 표층 수온에 결정 요인이 있어. 네. 자, 즉 해수의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이걸 결정하는 거는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위도가 있어요. 위도. 네. 자,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울수록 물이 차가워지지. 네. 네, 그 위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계절이 있죠. 네. 겨울철이 여름보다 더 온도가 낮잖아. 네.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네.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래. 이게 바로 표층 수온을 결정하는 요인이야. 네. 그러면 표층 수온의 특징을 볼 거예요. 바닷물의 표층 수온의 특징. 자, 표층 수온은 0도씨부터 약 몇 도까지 분포하냐면 30도 정도까지 분포를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해요. 네. 자, 위도와 나란하다는 얘기는 지구를 이렇게 이게 적도야. 그러면 네. 적도 쪽에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수온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네. 요런 나란하게 분포를 하고. 자, 고緯도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니? 거의 들어갈수록 어, 북극이나 남극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대요. 낮아진다죠. 그치? 네. 자, 그런데 용승이나 해류 영향을 받을 때는 어긋날 수가 있어요. 나란하지 않을 수 있어. 나란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자, 이게 회수의 또 특징이고. 그 다음에 수온의 열적도라는 게 있거든. 네. 수온의 열적도. 열적도는 뭐가 열적도일까? 자,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이런 얘기야. 네. 거기가 약 적도가 아니고 북반구 5도에서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자, 수온의 변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네. 연한이 대양의 중심보다 어떨까? 연안이 태양의 중심보다 어, 크다고 써져 있어요. 크다야, 크다. 네. 왜 그러냐면, 연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연안이냐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 연안이에요. 네. 근데 육지는 있지, 겨울에는 됐다 차갑고, 여름에는 됐다 빨리 뜨거워져. 네. 우리가 여름에 그 너 수학 뭐야 해수욕장 가봤냐? 네? 해수욕장. 네. 해수욕장 가서 여름에 보면은 모래 막 됐다 뜨겁지? 네. 근데 물에 들어가면은 물에 들어가면은 또 차가워요. 그래 시원하단 말이야. 네. 무슨 얘기냐면 땅은 그만큼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흐르는 물도 더 빨리 데펴지겠지. 네. 그래서 계절별 수온의 변화는 대양의 중심은 작아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연안 네. 쪽이 크다 이런 얘기야. 네. 자, 수온의 열적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거기에 그림 그리라고 표시 나와 있죠? 네. 여기가 적도야. 0도. 플러스 90, 마이너스 90. 플러스 90도는 북극, 마이너스 90도는 남극. 그랬을 때 요게 약 5도.
5도에서 수온이 이렇게 가장 높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네, 수온. 이해됐니? 네, 요거에 바로 해수 수온의 열적도 요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되겠다. 조그맣게. 네, 그러면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요거 지우고 이제 자,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배울 거야. 두 번째. 자, 네. 중위도 해수의 해수 수온 연직분포예요. 중위도 해수 수온 연직분포는 자,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자, 여기가 수온, 여기는 수심. 자, 요거를 우리는 혼합층. 그 다음에 여기를 수온 약층. 그 다음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혼합층. 자, 수아야, 혼합층은 왜 생겼을까? 혼합층, 음, 말 그대로 혼합된 층이겠지. 네, 수아가 배 타고 가서 손으로 저었냐? 네? 수아가 배 타고 가서 바닷물을 저어줬냐고. 네. 수아가 저었어? 그 노로, 배 타고 가서 막 노로 저으니까 이게 혼합층이 생긴 거야? 아니요. 그러면 왜 생겼을까야? 이게 중요한 거지. 네, 혼합층은 누가 만들었어? 음, 쉽게 생각해. 그냥 막 땅, 바닷물을 흔들어 놓고 섞을 수 있는 놈은 누구야? 땅, 어? 그러니까 대륙이랑, 바람. 아, 뭐, 이렇게 힘들어. 네, 바람이 혼합작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긴 층이야. 네, 그러면, 자, 위층과 아래층의 온도가 막 섞어놨으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네. 그러면 쉽게 바람이 혼합시켜서 만들었으니까 바람이 세면 어떨까? 바람이 세면은 혼합작용이 잘 일어나요. 셀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진다. 깨가 두껍다. 네, 그러면 바람의 세기는 혼합층의 두께로 보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층은 자,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고 어떤 층은 이렇게 나와 있는 층이 있어. A하고 B 이거 봐봐. 네. 자, A하고 B 중에 혼합층은 어디가 두꺼워? 삐요, 그래. 그러면 바람은 어디가 세? 삐요. 그래.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지. 네,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그리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약층, 수온 약층은 어때? 급격히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지? 네, 자, 그랬을 때 잘 봐.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층하고 자, 똑같은 그림에서 이렇게 A하고 B가 있어. 자, 약층은 어디가 호남 약층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약층의 발달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발달했을까? 삐요. B일까요? 자, 호남 약층 뭐야? 수온 약층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 수온 약층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자, 여기서는 A는 여기에서 요만큼 깊이가 요만큼 변할 동안 수온은 이만큼 변했지. 맞니? 네, 네, 근데 B는 자, 여기 봐. 깊이가 이만큼 변하는 동안 수온은 이만큼 똑같이 변했잖아. 네. 그러면 어디가 발달한 거야? A요. 그래, A가 발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수온 약층은 A, B 중에 어디가 발달했다고요? A요.
A가 발달했다. 이거 알아도. 네. 약층의 발달은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크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혼합 약층, 수온 약층. 자, 수온 약층은 야, 위에는 뜨거운 물이 있고 아래는 찬물이 있지. 네. 자, 우선 우리 앞에서부터 배웠잖아.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려고 하지? 위로 가려고요.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우면 내려가려고 하잖아. 네. 근데 뜨거운 물이 위에 있고 찬물이 아래에 있어. 네. 대류 현상이 일어날까? 네? 대류 현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일어나지. 자, 밑에 차가운 물, 위에 뜨거운 물. 이거 네. 뒤집혀 안 뒤집혀? 뒤집혀요. 아이, 안 뒤집히지. 그거 저번에, 섞여서 막 밑에 찬물, 위로, 위에 뜨거운 물. 네. 안 뒤집히지. 네. 근데 밑에 뜨거운 물, 위에 찬물 뒤집혀 안 뒤집혀? 뒤집혀요. 그때가 뒤집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수온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네. 자, 안정한 층이니까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없어요. 연직순환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연직순환이 안 일어나니까 이런 역할을 해. 혼합층하고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어떻게 할까? 가운데서 차단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심해층. 자,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죠. 네. 얘네는 1년 내내 거의 없어요. 네. 자, 이걸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또 볼까요? 세 번째 위도별 수온의 연직 분포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위도별 수온의 연직 분포는 자, 역시 이거는 수심, 여기는 수온, A, B, C 이렇게 하자. 자, A는 저위도예요. 저위도. 위도가 굉장히 낮은 곳, 적도와 가까운 곳. 자, 이 저위도는 그래프를 딱 보니까 어떠니? 수온이 가장 높죠? 네. 자, 높고 바람은 어때? 바람, 약하잖아. 네. 혼합층이 얇으니까. 네. 그 다음에 B는 중위도예요. 야, 중위도의 특징은 수온도 비교적 높죠? 네. 비교적 높은 거야. 그리고 또 혼합층이 두꺼우니까 바람이 어때?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C는 고위도야, 고위도. 자, 고위도는, 자, 층상 구조가 없죠? 네. 층상 구조가 안 나타나. 네. 그러니까 표층에 있는 물이, 위에 있는 물이 아래에 있는 물하고 온도가 똑같죠? 네. 그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도 온도가 굉장히 낮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래. 그러면 저게 위도별 수온의 연직분포 끝났고요. 네 번째, 위도별 층상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런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어요. 위도별 층상 구조야. 여기가 적도, 여기는 북극, 여기는 남극.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여기에서 자, 요 맨 위층이 혼합층. 그 다음에 이게 수원약층. 이 아래가 10회층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 잘 봐봐. 여기 혼합층이 제일 두꺼운 곳이 이쪽이지? 네. 중위도 30도 부근에서 제일 두껍네. 네. 바람이 센 곳에서는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도 어떨까? 아, 깊어요. 네, 깊죠.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여기란 얘기야, 여기. 자, 여기잖아.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 네. 여기가 두께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 그 다음에, 자, 북극하고 남극 쪽에 가까운 데 봐봐. 자, 위에 층상구조 없이 여기에 있는 물이 요 밑에 있는 물하고 직접 맞닿아 있지. 네. 그래. 그러니까 표층에 있는 물이 10여층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가 있어. 네. 그래서 표층에 있는 물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해수의 층상구조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됐니? 네. 자, 그러면 34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요 그래프들 다 그렸지? 네. 음. 지워도 아, 되나요? 근데 이거 4번은 아직 잠시만요. 거기에 보면 5번으로 나왔다. 네. 어, 위도별 횟수 층상구조 5번. 네.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4페이지 일로 넘어가자.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수의 밀도가 나오잖아. 네. 어, 자, 해수의 밀도는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변한다 그랬죠, 선생님이? 해수의 밀도요? 해수의 밀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 해수의 밀도 어, 아니요? 자, 해수의 밀도는 수온하고 염분 때문에 변해요. 네. 이것 때문에 변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수의 밀도. 자, 첫 번째, 해수의 밀도. 자, 거기에서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분포한다 그랬니? 1.022부터 네. 1.027g per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요 정도 분포하는 게 해수의 밀도예요. 네. 그러면 해수의 밀도는 어느 때 커지는지 세 가지 조건만 알아두자. 네. 수온이 낮을수록 높다. 네. 밀도가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염분이 높을수록 크다. 그 다음에 수압이 클수록 크다.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이에요. 네. 그 중에서 또 특히 자, 해수 밀도는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수온과 대체로 반대 분포가 나타나요. 가장 큰 영향이야.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자, 지금 무슨 얘기야?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다?
수온이요. 수온이다. 그래서 수온과 밀도는 대체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네, 대체로 반대 분포가 된다. 그 아, 즉 무슨 네. 얘기냐면 수온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해수의 밀도는 가장 낮다. 그렇죠. 해수의 밀도는 가장 작다. 그치? 네. 그렇게 알아두란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해수의 열적도 배웠었니? 자, 네. 해수 수온의 열적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운 것 같은. 아까 제일 처음에 표층 해수의 수온 열적도 그리라 그래서 배웠잖아. 어떤 그림인지 기억 안 나지? 자, 어떤 그림이었는지 볼까요? 네. 자, 여기가 적도인데,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여기가 적도, 여기가 5도, 플러스 5도. 아까 그림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 이게 이렇게, 이게 수온이라고? 네. 이게 수온이었잖아. 네. 그래, 아까 그렸는데. 뭐. 네. 자, 그러면 이것과 밀도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로 대체로 반대. 반대분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니? 네. 근데 아니야. 근데 아니잖아. 그 그래프 봐봐. 선생님 준 거에. 네. 여기가 틀리잖아, 여기가. 네. 그래, 여기에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 자, 그려볼 테니까 봐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해수의 밀도 그림이야. 네. 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겠다, 여기. 자, 북극에 있는 쪽에서는 수온이 낮은데도 밀도가 낮지? 작아지지? 네. 왜 그럴까라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왜 네. 그럴까? 북반구에서 빙하 있죠? 빙하. 네. 빙하가 녹아. 빙하가 녹아 해양으로 유입이 되죠? 네. 유입되어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이야. 자,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 그랬지? 네. 근데 자, 북극 쪽에 비가가 계속 녹아서 해양으로 유입이 돼. 그러면은 염분이 작아지지? 네. 그래서 밀도도 거기에서 작아진다. 네. 요거 꼭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자, 해수의 층상 구조 중에 수온의 자, 요렇게 배웠니? 이게 수온의 그래프라는 거 이렇게 이게 네. 수온이었지? 맞죠? 네.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나오겠니? 거의 이거와 반대 분포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게 밀도예요. 맞아. 자, 수온과 밀도는 이처럼 대체로 반대 분포가 나타난다는 뜻이야. 네. 끝났어요. 네. 수온, 밀도에 대해서는. 자, 그 그래프들 다 그려져 있으니까 해석 가능하지? 네. 자, 이제 맨 밑에 수온 염분도 TS도만 배울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요거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 지우고 두 번째 TS도 두 번째 TS도라고 하는 거는 열염분도라고 불러. 네. 자, 열염분도라고 하는 거는 무슨 그래프냐면 이거예요. 자, 수온과 염분에 대한 네. 밀도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잖아. 네. 자, 선생님, 여기는 수온이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옆으로 갈수록 염분이 커져요. 네. 그리고 자, 뭐 이런 형태 그래프 있지. 네.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자, 네. 이런 것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등밀도선이라고 불러. 네.
자, 밀도가 같은 지점이란 얘기죠. 네. 근데 밀도는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지, 이렇게 갈수록 음, 증가하죠. 네. 밀도선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네.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 점점 네. 숫자가 커지죠. 네. 그래. 근데 잘 봐. 자, 여기에서 자, A점이 여기 있는데 A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밀도 자, A는 1번. 1번은 뭐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거지? 어? 음, 밀도. 수온이 감소함으로 네. 밀도 증가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도 밀도가 커지지. 네. 이거는 뭐 때문에? 염분 증가요? 그래, 염분 증가로 밀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를 한번 배워볼까? 자, 요 해수. 자, 요거 B하고 C라고 해볼까요? B와 C. 자, 등밀도선에 들어가 있지? 네. C 해수를 같은 양 혼합했어요. 밀도는 자,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자, 밀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 어, 변한다야. 네. 반드시 변한다. 그래서 밀도가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거 따지는 방법은 어떻게 따지냐면, 자, 잘 봐. C하고 B하고를 반 딱 나눠. 네. 그 다음에 온도도 요 수온하고, 자, 수온도 어때? 100g씩 똑같이 섞었다 그러면은 수온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네. 일치하니? 음, 선에서 벗어났잖아. 네. 그러면 밀도가 같다. 틀린 말이지. 네. 그래.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이런 것을 TS도라고 하는 거야. 자, 이 TS도를 가지고 해수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어요. 네. 어떤 특징을 알아낼 수 있냐면, 남극의 표층에 있는 물이 수온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염분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지. 네. 그러면 밀도가 얼마짜리구나 알 수 있지. 네. 근데 우리가 대서양에 가서 이제 저 바닷속에 있는 물을 퍼올렸더니 수온하고 염분이 남극에 있는 거와 비슷해. 네. 그러면은 그 대서양 아주 아래쪽에 있는 물은 남극에서 내려왔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네. 그게 바로 이 TS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수 특징까지 배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선생님이 간단 정리, 제목만 정리해 줄 테니까 봐봐. 맨 처음에 대기 운동을 배운 거예요. 네. 이게 날씨야, 날씨. 네. 날씨를 배웠고, 그 다음에 해수의 특징을 배운 거예요. 네. 해수 특징에는 염분, 수온을 배운 거야. 네. 그리고 미과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배운 거거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대기와 해수의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옆에 35쪽에 제목이 뭐야? 제목이요? 어, 음,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요. 그래 그게 큰 제목이잖아. 네. 문제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배울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대기 대순환을 배워보자.
자, 대기대순환 첫 번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말이 있죠. 네. 자,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지구는 구형이므로 위도에 따라 에너지 불균형이 생긴다는 얘기야. 쉽게 자 봐봐. 자, 태양이 여기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자, 이렇게 수직으로 평면이 있다면 이 평면에는 태양빛이 다 수직으로 비추지. 네. 그러면 에너지가 똑같은 거야. 불균형이 안 생겨. 네. 근데 이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구형이지 이렇게 동그랗지. 네. 그럼 봐봐. 이 부분들은 태양빛이 수직으로 와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오는데 이런 부분 봐봐.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없잖아. 여기에 이렇게 오잖아. 네. 그래, 그러면 이런 데서는 태양빛이 지면에 거의 안 들어오니까 됐다 치운 거지. 네. 그래서 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인데, 네. 자, 첫 번째, 저위도 쪽에 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8도 부근까지는 자, 에너지가 남아요.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커. 네. 그러면 에너지가 남지. 네. 그 에너지를 과잉이라고 불러. 에너지 과잉. 네. 그래, 이거에 0에서 38도 사이야. 근데 두 번째, 자,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 북극하고 남극까지는 흡수한 에너지보다 방출 에너지가 더 커요. 네. 그러면은 자,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120의 에너지를 방출했다면 에너지 부족이 되지. 네. 이거 에너지 부족이에요. 네. 어, 요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8도 우리나라의 38선이라는 곳이죠. 네. 자, 이곳에서는 에너지의 수지가 평형을 이뤄요. 흡수 네.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아. 네. 근데 자, 북극 극쪽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저희도 쪽은 에너지가 남는데 자, 지구 전체로 보면은 에너지는 균형을 맞춰야 돼. 네. 그러다 보면 저위도의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겠죠. 네. 그때 여기가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예요. 네. 자,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그림 구는 지구 구는 빼고 자, 여기가 적도라고 하고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인데 네.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네.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장 쉬운 말은 뭐냐면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알겠니? 네.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자, 요런 형태로 나와 있는 그림이 또 하나 있죠. 네. 자, 이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 네. 자, 지구 복사 에너지의 가장 쉬운 말은 지구가 네.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그 그림은 네. 그려져 있을 거야. 네. 자, 그리고 요 위에 요거를 우리는 에너지 과잉이라고 부르고 요 에너지들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요게 에너지 부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야. 네. 38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럴 때 과잉 에너지가 부족 에너지를 채워야 되겠지. 네. 누가 채워? 그 에너지가
누가 과잉에서, 채워주냐고. 부족 에너지를 과잉 과잉 에너지가 에너지가, 누가 채워. 과잉 에너지가 채워줘요? 그러니까 어떤 매개체가 채워주냐고. 아, 그, 수아가 열 싸들고 가서 북극에 갖다 놓을 거야? 아니요. 그럼 누가 채우냐고, 그거를. 음, 에너지 이동이, 그래, 음,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애들이 누구냐는 얘기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대기와 해수죠. 네, 해수 순환 때문에. 네, 뜨거운 공기는 그래서 북극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네, 뜨거워진 물은 위로 고緯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부족 에너지를 과잉 에너지가 채울 때 대기와 해수가 채우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이게 위도에 따른 불균형 생기는 이유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기 대순환. 네, 그러면 대기 대순환이 왜 생기느냐? 대기 대순환이 생기는 원인은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도에 따른 자, 에너지 불균형과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현상이야. 네, 그럴 때, 자, 첫 번째,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요 그림 하나 그려져 있을 거야. 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지구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적도예요.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해서 양극쪽에서 내려와. 자, 이렇게 이동해. 네, 자, 북반구와 남반구는 대기가 커다란 순환세포 하나씩으로 만들어지지. 네. 자,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북극에서 전부 바람이 적도 쪽으로 내려가니? 이 공기 봐봐. 이게 바람이잖아. 네,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전부 적도 쪽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네. 그러면은,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북반구에서는 무슨 풍만 불까? 피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북반구에서는 무슨 풍만 불어? 그 이게 무슨 풍이냐고, 이게. 남풍, 아, 그 에? 북풍이요, 북풍이요. 그렇지. 북풍이지. 북풍만 불고, 네, 남반구는? 남풍이요. 그렇지.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불게 돼요. 네,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그렇단 얘기야. 네, 그러면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니까 자전을 할 경우에는 어떤지 배워야지. 네, 그거를 한 장 넘겨봐. 거기 꼴랑 그림 하나 있죠. 네, 자, 지구가 자전할 때. 자, 외우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외워야 돼, 이제. 자, 요 오른쪽 이거 다 지워버리다. 자, 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원 하나만 그려놨지? 네, 자, 그래 놓고, 이게 0도, 30도, 60도, 네, 플러스,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여기가 마이너스 90. 자, 이 그림 자체를 외워야 돼. 자, 선생님도 수아야 있지?
이거 그림으로 외우지 거기에 설명 다 안 외워. 네. 자, 잘 보세요. 요게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야. 적도 쪽으로. 이게 무슨 풍일까? 네. 북동풍이죠? 네. 이걸 북동무역풍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요 풍은 뭐야? 남동풍이잖아. 네. 남동무역풍. 그 다음에 여기선 이렇게 부는 바람. 자, 이게 편서풍. 이 바람의 방향을 외워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부는 바람, 극동풍. 그 네. 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편서풍.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부는 게 극동풍. 네. 자, 영도 적도를 적도 저압대라 불러요. 네. 그 다음에 30도를 중위도 고압대. 여기를 한대 전선대, 한대 전선대 또는 한대 저압대. 여기가 극고압대. 자, 우리 수아야 이미 배운 거 그대로 말이 나온 거야. 저압대라는 말은 여기는 고기압하고 저기압 중 어디 뭐가 형성된다는 얘기지? 네. 고기압이요. 고기압하고 저기압 중에 뭐가 형성되니까 저압대라고 부르는 거야. 저기압이요. 그래, 저기압이 형성되겠지. 네. 저기압이 형성되면 공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하강기류요. 아, 또 틀렸어. 저기압은 상승기류요. 상승기 기류지요. 네. 중위도 고압대 고기압이 형성됐지. 네. 하강기류지. 네. 한대 전선대 한대 저압대 상승기류, 극고압대 하강기류예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위도 고압대 하강기류, 저압대 상승기류, 그 네. 다음에 여기서 하강기류.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간 다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직접 순환. 그 다음에 요게 헤렐 순환. 간접 순환. 그 다음에 요게 극순환. 직접 순환. 자, 수아야, 선생님은 이 그림 그냥 이 그림으로 외우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이 그림 밑에 막 설명이 다 나와 있지 막. 네. 헤들리 순환, 뭐, 적대에서 뭐 나와 있잖아. 네. 이거 다 외울래? 그거 외워도 까먹어요. 자, 이 그림 보고 봐봐. 선생님도 그거는 못 외워. 이 네.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북반구 헤들리 순환 이거를 설명해보자 라고 하잖아.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순환이 설명하는지 잘 봐. 네.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네. 북반구 30도로 이동하고 30도까지 이동 후 하강하여 하강했지? 네. 지표에서는 무슨 풍이 되니? 이거 이 바람. 어디에요? 요 바람의 이름이 뭐냐고. 거기 바람의 이름은 어, 남풍이라고 합니다. 에이, 왼쪽에 바람 외우라고 했겠니? 이게 북동 무역풍을 이룬다. 풍을 이루는 순환. 끝난 아, 거야. 네. 그림으로 선생님 그냥 그림으로 이거 외웠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설명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 나란하게 뭐라 해야 되지? 북동 무역풍이 옆에 있으니까.
어, 그래, 네. 북동무역풍 이게 바람의 방향 요거야. 그럼 네. 이건 무슨 풍이겠니? 그거는 편서풍이요. 그래, 그게 편서풍이야. 그러면 북반구의 페렐 순환을 선생님이 또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니? 한대 저압대, 즉 한대 전선대 60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남반구 30도까지 이동 후 하강하여 지표에서는 편서풍을 이루는 순환. 이거 봐, 다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외우란 말이야. 네. 이 말을 외우지 말고, 알겠니?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직접순환이 뭐고 간접순환이 뭔지만 배우면 돼. 자, 직접순환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워진 공기 하강하죠. 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여 이루어지는 순환이야. 이게 직접순환이에요. 알겠니? 네. 근데 간접순환은 뭐냐면 이 두 직접순환 사이에서 생긴 순환을 간접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자 대기 대순환 다 끝난 거야. 이 그림 하나 가지고. 네.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처럼 이 그림으로 외우라 그랬다. 네. 이 그림을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요 그림만 그려두면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설명 그대로 나와 있잖아. 급수라는 극지방에서 공기가 하강하여 저희도로 이동한 다음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하여 다시 극으로 이동하는 그쵸? 네. 그래. 페렐순환과 극순환이 만나는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한대 전선대를 형성한다. 지표에서는 극동풍이 분다. 그거 봐. 그대로 설명하잖아. 네. 요거 그렇게 외우는 거야. 요거 지워도 되지? 네. 자, 이제 대기순환은 다 배웠고요. 이제 해수의 표층순환을 배울 거예요. 네. 자, 해수의 표층순환. 자, 표층순환 첫 번째.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발생 원인이 나오죠. 네. 해수 표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발생 원인은 지속적인 바람이에요. 맞니? 네. 자, 바람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불면은 그 바람 방향으로 물도 이동하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사예요, 경사. 네.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 음, 네? 맞아? 물이요? 어, 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아? 네. 그래, 그렇게 경사가 지면은 이 해수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 네. 다음에 대륙의 분포. 자, 대륙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여기 봐봐. 여기에 커다란 육지가 있어. 네. 근데 해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딱 부딪혔어, 여기서. 네. 부딪혔으면 여기에서 부딪힌 해수는 방향이 바뀌겠지. 네.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바꿀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런 얘기야. 이게 대륙 분포예요. 네.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네 번째, 지구의 자전. 등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표층순환에 얘가 나와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해수 수온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해수 수온에 따른 분류는 한류와 난류 이렇게 있거든. 이거 반드시 중요하게 외워야 돼.
한류는 수온이 낮죠? 네. 수온이 낮고 용존 산소량은 어떨까? 자, 수온이 낮으면은 기체가 많이 녹아요. 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많다. 네. 크다라고 할까요? 크다. 많다라고 하자, 그냥. 자, 그 다음. 또 얘는 염분이 낮아요. 네.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양분이 되는 게 영양염류예요. 영양염류가 많다. 네. 그리고 자, 찬물은 고위도에서 네. 저위도로 흐른다. 네. 자, 이렇게 알아두고 두 번째 난류. 난류는 다 반대야. 수온이 높다. 용존 산소량 작다. 산소량이 적다. 그 다음에 염분이 높다. 그 다음에 영양염류 적다. 네. 염류가 적다.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오른다. 꼭 알아두라 그랬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해수 수온에 따라 저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어디에서 한류가 흐르고 어디에서 난류가 흐르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가 있어. 네. 자, 이걸 조금 더 오른쪽에다 쓰자. 발생 원인에 따라. 자, 거기 발생 원인에 따라서 해수 번호가 몇 번까지 있냐? 발생 원인에 따라서 3번까지요. 아니, 13번까지 있지 않아? 13, 그 밑에 13번이요? 기타에서. 바람이 원인이 되는 거는, 자, 여기 봐. 네.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태평양 해류. 맞죠? 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적도 해류. 네. 이건 바람이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극 순환류. 그치? 두 번째 경사가 원인인 게 있어요. 네. 경사가 원인. 경사가 원인이란 말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얘기야. 5번 적도 반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기타는 뭐냐면 대륙과 충돌한다든지 대륙과 충돌 등이에요. 자, 6번이 프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7번이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8번이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맞니? 네. 9번은 9번은, 페루 해류. 자, 10번이 멕시코 만류. 11번이 브레질, 가나리아 해류. 자, 12번이 브라질 해류. 13번이 벵겔라 해류. 맞아요? 대서양 해류, 어? 아, 여기에 그, 그냥 멕시코 아, 만류 다음에 대서양 해류인가? 이게 있는 것 같아서. 거기 37페이지에 네. 13번까지 동그라미 13번까지 있잖아. 아, 거기로 보고 있었어요. 그 5번 아열대 순환 한 다음에 나오는. 아, 거기를 우선 그거는 네. 배우는 방법을 또 배운 다음에 그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위에 동그라미하고 네모칸
긴 네모칸 있는 거에 그 위쪽에 네. 13번까지 있죠? 지금 왔어요. 네. 어, 그래, 이제. 자, 선생님이 그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외우는 방법. 자, 외우는 방법이 여기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자, 이제 어떻게 외우는지 봐. 자, 여기가 0도 적도였지? 네. 30도, 여기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여기가 마이너스 90, 여기는 플러스 60도, 여기가 플러스 90. 자, 그랬을 때, 자, 바람은 이렇게 바람이 분다 그랬죠? 네. 자, 요 바람, 요 바람, 요 바람, 요 바람.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오른쪽에서 외웠던 거를 왼쪽으로 그릴 거야. 자, 지금 수아야, 선생님도 어디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이 그림 그대로 외웠거든. 네. 그냥 이 그림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자, 이건 아까 외우라는 거 그대로 외워져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지. 네. 자, 요게 헤들리 순환. 자, 요게 페렐 순환. 요건 극순환.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해류를 그릴 거야.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원을 두 개를 그릴 거고요.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에다가 오른쪽에 13번까지 표시할 거야. 자, 이게 1번이야.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게 1번이야. 이게 북적도 해류예요. 네.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는 이게 2번이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는 이게 3번이에요. 네. 이것도 남적도 해류야. 3번. 똑같아. 그 다음에 남극순환류, 요게 남극순환류야. 이게 4번. 네. 여기서도 요게 4번. 근데 이 남극순환류는 이게 4번이에요. 이게 4번. 똑같은 방향이지? 왼쪽에서 오른쪽. 네. 어. 그 다음에 적도반류는 이게 5번. 그 다음에 요게 6번. 요게 7번. 요게 8번. 아, 틀렸다. 요게 8번. 이게 9번. 페루에류. 그 다음에 요게 10번. 멕시코 만류. 이게 11번. 까나리아해류. 요게 12번. 브라질해류. 요게 13번. 벵겔라해류. 네. 그랬을 때 요게 북태평양이고요. 요게 북대서양이고요. 이건 남태평양이고요. 이건 남대서양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수아야, 이렇게 그림만 그리니까 이게 뭔 그림이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완자책에 선생님이 한번 펴보라는 거 펴볼까요? 네. 완자에 181쪽 봐봐.
네, 봤어요. 181쪽의 가운데 전 세계 주요 표층 해류에 대기 대순환 해놓고 가운데 흐름 있지? 네, 북적도 해류, 그 위에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가운데 캘리포니아 해류. 네, 그게 이 가운데 시계 방향으로 그린 거고, 그 옆쪽으로 봐봐.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네, 북대서양 해류도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 있지? 네, 그걸 그린 거야. 네,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두 군데를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동그라미 두 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동그라미 두 개, 이거를 이렇게 13번까지 해류 이름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수아야, 여기 이 그림에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 다 구분할 수 있어? 음,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찾아봐, 여기에서. 네. 번호로. 음,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가 그, 야, 저거 지도야, 네, 지도. 지도의 왼쪽이 어느 쪽이야? 왼쪽이 서쪽이요. 그래,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해류 찾으란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래, 그거 다 찾아봐. 페를순환이랑, 음, 무슨 순환? 페를순환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어머나, 그거는 대기순환이고요. 아, 아, 여기서, 해수순환을 물어봤는데, 네, 이, 어, 그 2번에 북태평양 해류랑 2번하고 또 2번이랑 4번에 5번하고 5번, 5번 서에서 동이잖아. 네, 5번이 안 보여서. 다음에 또 4번. 네, 그래, 남극순환요. 네, 그러면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 다 찾을 수 있지. 네.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거 찾을 수 있어? 남에서 북이요? 그, 어, 일단, 이게 몇 번이지? 잠시만요. 북태평양에 그 6번이랑 6번, 10번, 10번. 그래, 9번,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보자. 네, 난류 찾아봐, 난류. 난류요? 저 그림에서 난류. 난류 못 찾겠지. 네, 에이, 아까 한류하고 난류. 그래서 외워야 돼. 네, 자, 외울 시간을 또 충분히 줘야 되니까 난류는 저, 저희, 저위도에서 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애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6번, 10번, 8번, 12번이 난류가 되는 거야. 네,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애류. 네, 그래서 7번, 11번, 9번, 13번 이게 한류가 되는 거야. 네, 자, 이거를 지도상에서 그림으로 외워야 돼요. 선생처럼. 네, 이걸 외우면은 그 밑에 설명 다 안 외워도 돼. 네, 자, 그리고 옆에 네모칸이 이렇게 하나 써 있죠. 이렇게. 자, 다시 그릴까요? 자, 이렇게 된 네모칸 있지? 네, 여기에다가 왼쪽과 똑같이 이 그림,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야 돼요. 자,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남극 대륙이고요. 네, 이게 0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여기 플러스 30, 플러스 60, 플러스 90.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니? 네, 시계 방향. 네, 남반구에서는 한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아열대 순환인데, 자, 잘 봐. 여기에서 이 순환이 있어, 가운데. 자,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흐르는 순환이 있어요. 자, 요 두 개를 열대 순환이라 불러.
이것도 열대순환이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아열대순환이에요. 이게 아열대순환. 그리고 요게 아열대순환. 자, 아열대순환에 여기는 이건 남극순환류야. 근데 북반구에서는 요 순환이 하나 또 있어. 이게 아한대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열대와 아열대 순환은 남반구, 북반구가 대칭이지. 네. 근데 북반구는 아한대 순환이 있지만 남반구는 아한대 순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북극은 땅이 아니고 얼음이야, 얼음. 네. 그러면 얼음 밑으로 물은 흐르지. 네. 근데 남극은 남극 대륙이에요, 땅이야. 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물이 못 흘러.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있지. 자, 수아야, 요 그림 자체로 외워버리면은, 자, 이제 봐봐.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설명으로 어떻게 쓰는지 봐봐. 자, 열대순환을, 자, 북반구 열대순환을 한번 그대로 설명해 볼 테니까 봐. 알겠죠? 네. 요 해류 이름이 뭐야? 그게 북적도 해류잖아. 네. 그 다음에 요 해류 이름이 뭐야? 그게 적도 관리잖아. 왼쪽에서 오른쪽. 네. 이루어지는 순환으로 북반구에서는 무슨 방향이야?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그래, 시계 방향이냐, 이게? 반시계 방향이지. 열대순환이라 그랬잖아. 이게, 이거야, 요 순환, 저 초록색으로 순환, 요렇게 순환, 이거 반시계 방향 아니야? 네. 이거 봐, 이 그림만 가지고 하면 이게 다 선생님처럼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야. 네. 근데 또 봐봐. 여기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북반구 아열대 순환인데 북반구에 네. 북태평양에 아열대 순환을 설명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자 아열대 순환 요걸 설명하라는 뜻이야. 요거. 네. 그러면 저거 그대로 설명하면 되잖아. 어떻게 설명하는지 봐봐. 네. 자 북적도 해류와 1번이 북적도 해류죠. 네. 그 다음에 2번 6번이 뭐야? 프로시오 해류죠. 네. 그 다음에 2번이 뭐야? 대표. 북태평양 해류죠. 네.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7번이 뭐야? 7번은 캘리포니아 해류. 네. 해류로 이루어진 시계 방향 순환.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다 외운 거야. 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네. 설명 이거 이 설명이지. 아무리 외워봐야 까먹고 까먹고 까먹어. 그림으로 외워버리는 게 훨씬 쉬워. 네. 이해됐지?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자 페이지로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37페이지까지가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외우는 방법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이렇게 외워야 돼.